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3 의지의 투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의 투쟁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11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53 의지의 투쟁. 나는 어머니에게 안전한 시골집에 하루바삐 가시라고 조르고 애원하였다. 그럴 적마다 어머님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며 더욱이 병이 중한 사람을 두고 성한 사람만이 살겠다고 가는 것은 인정도 아니고 도리에도 벗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또 이런 늙은이가 몇 해를 더 살겠다고 나도 너하고 같이 이 집에서 죽을란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와 소개에 대하여 시야비야하던 어느 날 알은 시간표처럼 찾아오는 것이다. 히도노가리는 그동안 한 앰플만 남아있고 전부를 주사 맞고 오늘은 남아있는 그 마지막 단 한 대밖에 없는 앰플을 알은 놓아주려고 온 것이다. 생명수 같은 주사약도 마지막이라 한다. 생명과 운명을 헤아릴 수 없는 전쟁도 눈앞에 포탄이 쏟아질 것 같으다. 이제는 모든 것이 그만이 아닌가. 나는 한탄의 말을 독백하였다. 나에게는 히도노가린 하나가 희망을 주었고 또한 이 약을 한 가닥의 생명같이 의지하고 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약도 떨어지고 목숨을 대결하는 전쟁도 눈앞에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나라 하는 것이 종말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알은 초조히 침울하고 있는 나를 보고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세파란정 일본 동경 제국대학교 장곡천 박사가 발견한 결핵치료제 주사약이 100앰플수가 있고 내복약이 100타블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약도 일본 나유양수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니까 탄식 망망을 마시고 꾸준히 치료합시다 한다. 구하면 얻으리라는 격언을 알은 인내하면서 우리들은 좀 더 세파란정을 적실히 써보고 그러면서도 히도노가린 주사약을 찾는데 노력해 봅시다. 거듭 격려하며 이어서 인생의 제일 무서운 적은 실망이 아닐까요? 하고 나의 낙심의 용기를 일으키려고 무척도 알은 애를 쓰는 것 같았다. 알이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주사약인 히도노가린을 둔부에다 놓아주는 것을 맞고 나서 주사 부위의 찌릿찌릿한 동통을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방바닥을 쳐다보니 심정은 만감교교, 눈물이 방바닥에 소리 없이 떨어진다. 정말 인생이 여기서 그쳐지는 것 같고 또 어둠의 운명이 이 시각부터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다. 눈물도 슬픔도 사랑도 약도 전쟁도 모두가 모든 것이 그만으로만 낙착되어 영이 되어버리는구나. 그리고 알과의 사랑의 온해 한
가냘픈 여성이 한 사람의 남성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려고 인생을 슬픈 눈물의 높고 높은 줄령과 줄령을 알은 혼자서 약하고 약한 여성의 이름으로 넘어가려고 무척도 몸부림치는 의지의 투쟁을 쉴 새 없이 계속하는 것 같다. 유원한 시간과 시간 사이의 공간을 의지의 투쟁을 마음하고 한태영, 아니 한하운이라는 사람의 대상체에 대하여 염주화를 하나하나를 만져가듯이 알은 사랑의 염주화를 애욕을 만져가며 불타가는 열애의 나머지 사랑하는 상대의 하나의 혼으로서 사랑하려는 것이 알은 자기 자신에 언제나 천동하는 것이라 하면서 나에게 설명하곤 또 맹세한다고 하였다. 나는 안타까운 사랑에 굽어서 굽이쳐 흘러 인생의 격지에 떠내려간 고독된 병신이 되어버렸다. 어쩔 수 없는 사모침에 눈물이 쏟아 나올 때에 나는 알이 정말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문둥이를 진정코 단념해버렸으면 하는 것이 나의 숨김없는 애원이었었다라고 챕터 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안전한 시골집에 하루바삐 가시라고 조르고 애원하였다. 그럴 적마다 어머님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며 더욱이 병이 중한 사람을 두고 성한 사람만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도 아니고 도리에도 벗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또 이런 늙은이가 몇 해를 더 살겠다고 나도 너하고 같이 이 집에서 죽을란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와 소개에 대하여 시야비야하던 어느 날 알은 시간표처럼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챕터 53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피나를 가지 않고 남아서 집을 지키겠다고 하고 어머니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며 옥신각신했던가 봅니다. 어느 어머니가 성치도 못한 자식을 사지에 두고 떠난다는 말씀입니까?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마찬가지일 뿐이죠. 그러던 차에 또 주사할 날이 되었는지 사랑하는 알이 예정에 있던 시간표처럼 찾아와 반가웠던가 봅니다. 여기서 애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바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한했는데 지니고 있는 의미가 가치가 매우 큰 그런 뜻이 되겠고요. 성한이라고 했는데 병이나 탈이 없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리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나 수단을 이루는 말이 됐고 시야비야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를 말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의 배당을 적어놓은 표라 할 수 있겠죠.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도노가리는 그동안 한 앰플만 남아있고 전부를 주사 맞고 오늘은 남아있는 그 마지막 단 한 대밖에 없는 앰플을 알은 놓아주려고 온 것이다. 생명수 같은 주사약도 마지막이라 한다. 생명과 운명을 헤아릴 수 없는 전쟁도 눈앞에 포탄이 쏟아질 것 같으다. 이제는 모든 것이 그만이 아닌가. 나는 한탄의 말을 독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알이 어렵사리 구해온 히도노가린도 어느새 다 쓰고 오늘이 마지막 주사를 맞는 날이 되었다 하네요.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고 견뎌 왔는데요. 더하여 전황은 더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 불안감이 엄습했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히도노가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개발한 나병약이라 할 수 있겠고요. 앰플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약처럼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액체약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물이라 할 수 있겠고요. 포탄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 내쏘는 탄화를 이룬다 하겠고요.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가 마음속의 생각을 관객에게 알리려고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히도노가린 하나가 희망을 주었고 또한 이 약을 한 가닥의 생명같이 의지하고 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약도 떨어지고 목숨을 대결하는 전쟁도 눈앞에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나라 하는 것이 종말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모든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구해온 히도노가린도 바닥나고 직접적인 전운도 감도는 상황에서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히도노가린마저 바닥을 보이니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진 듯 느꼈겠지요. 그러나 생명이란 것은 그렇게 쉽게 저버려지는 것이 아니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연장시킬 피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희망이란 것이죠. 여기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와 이기고 지거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서로 맞섬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 온 일이나 현상의 마지막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초조히 침울하고 있는 나를 보고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세파란정, 일본 동경제국대학교 장곡천 박사가 발견한 결핵치료제 주사약이 100앰플스가 있고 내복약이 100타블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약도 일본 나요양소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니까 탄식 낭망을 마시고 꾸준히 치료합니다. 한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초조해야 하는 하운을 보고 알이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지난번 히도노가린을 구해올 때 함께 구해온 동경제국대학 하세카와 박사가 개발한 나병약인 주사약 100앰플과 내복약 100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약들은 일본 나요양소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니 탄식을 거두고 꾸준히 치료해보자고 격려합니다. 여기서 초조라고 하는 것은 애가 타서 조마조마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침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기분이 근심이나 걱정 따위를 받지 못하고 우울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파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경제국대학교 하세카와 박사가 개발한 결핵 치료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곡천 박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성씨의 하나로 하세카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결핵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재를 이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요양소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를 수용하여 치료하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세운 의료기관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식 낭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잃고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여 숨을 내쉼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면 얻으리라는 격언을 인내하면서 우리들은 좀 더 세파란정을 적실히 써보고 그러면서도 희도로 가린 주사약을 찾는데 노력해 봅시다. 거듭 격려하며 이어서 인생의 제일 무서운 적은 실망이 아닐까요? 하고 나의 낙심에 용기를 일으키려고 무척도 앓은 애를 쓰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알이 확실하게 쐐기를 박네요. 하온씨, 그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죽어 있지 마시고 우리 격언에 구하면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히도노가린의 대용으로 세파란진을 써보면서 또 히도노가린을 찾아봅시다 하네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실망이라며 용기를 북돋워 주네요. 여기서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꼭 맞아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짧은 말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전례 따위를 들어서 증거를 보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용기나 힘 따위를 북돋워 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거나 기대에 어긋나서 마음이 상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는 것,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이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주사약인 히도노가린을 둔부에다 놓아주는 것을 맞고 나서 주사 부위의 찌릿찌릿한 통통을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방바닥을 쳐다보니 심령은 만감교교, 눈물이 방바닥에 소리 없이 떨어진다. 정말 인생이 여기서 그쳐지는 것 같고 또 어둠의 운명이 이 시각부터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다. 눈물도 슬픔도 사랑도 약도 전쟁도 모두가 모든 것이 그만으로만 낙착되어 영이 되어버리는구나. 그리고 알과의 사랑의 온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하온은 지금 이 순간이 삶의 끝자락쯤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 얼마나 삶에 대한 애착이 컸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만감이 교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무력했을까요? 문둥병 초기에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후회가 죽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은 공든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겠지요. 방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그 상황을 잘 말해주네요. 여기서 둔부라고 하는 것은 허리 아래부터 허벅다리 위 좌우로 살이 두드룩한 부분을 말하며 우리말로는 엉덩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에 가해지는 어떤 자극으로 인해 몸이 쑤시고 아픔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감교교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솟아오르는 여러 생각이나 느낌이 이리저리 교차하는 현상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착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어떻게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말이 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영이라는 한자로 떨어지다, 제로, 비가 오다 등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노라고 하는 것은 오내의 원래말로서 뉘우쳐 한탄하고 번뇌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냘픈 여성이 한 사람의 남성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려고 인생을 슬픈 눈물의 높고 높은 줄령과 줄령을
알은 혼자서 약하고 약한 여성의 이름으로 넘어가려고 무척도 몸부림치는 의지의 투쟁을 쉴 새 없이 계속하는 것 같다. 유한한 시간과 시간 사이의 공간을 의지의 투쟁을 마음하고 한태영, 아니 하나운이라는 사람의 대상체에 대하여 염주알을 하나하나를 만져가듯이 알은 사랑의 염주알을 애욕을 만져가며 불타가는 열애의 나머지 사랑하는 상대의 하나의 혼을 혼으로써 사랑하려는 것이 알은 자기 자신에 언제나 천동하는 것이라 하면서 나에게 설명하곤 또 맹세한다고 하였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연약한 여인이 한 남성을 사랑하기에 험하고 험한 줄령을 넘나드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웠던가 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직 약혼을 한 것도 아니고 혼사를 치른 것도 아닌데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도 않는 문둥이를 사랑이란 이름 하나로 겪어야만 하는 고통을 말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사랑의 마음을 변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맹세한다고 하니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곧 순애보라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가냘픈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가냘프다의 활용형으로 가늘고 연약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려고 했는데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려고 라는 뜻이 되겠고요. 줄령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험준한 고개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나 개인득이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상대편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쓰거나 싸움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득히 머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수 따위의 열매를 줄에 꿰어서 만든 법구라 할 수 있겠고요.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애착과 사물에 대한 욕심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렬히 사랑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거느리고 목숨을 붙어있게 하며 죽어도 영원히 남아있다는 비물질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를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 자리를 옮김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타까운 사랑에 굽어서 굽이쳐 흘러 인생의 격지에 떠내려간 고독된 병신이 되어버렸다. 어쩔 수 없는 사모침에 눈물이 쏟아나올 때에 나는 알이 정말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문둥이를 진정코 단념해버렸으면 하는 것이 나의 숨김없는 애원이었었다 라고 챕터 53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냇물에 떠내려가는 알의 운명을 안타까워하며 하우는 진정코 알이 자신을 단념했으면 좋겠다는 깊은 생각에 빠졌던가 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땅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뻔한 운명이며 훤히 들여다보이는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의 힘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지요. 국경도 인종도 나이도 초월할 수 있는 계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격지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는 듯이 외롭고 쓸쓸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보통과는 다른 형체를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침의 비표준어로 강하게 느껴짐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코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이 참되게라는 뜻이 되겠고요. 단념이라고 하는 것은 품었던 생각을 끊어버리거나 미련 없이 잊어버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바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46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4 이별을 만류하는 알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